자, 두 번째, 검찰에서의 처리 절차예요. 우리 아까 경찰에서의 처리 절차 했죠? 경찰에서는 소년이 너무 초범이고 단순한 경미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그러면 뭐예요? 훈방이에요. 그러나 안 되겠다. 입건해야 되겠다. 입건을 하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뭐를 본다? 나이를 본다. 그래서 나이가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이라고 하고 13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자, 이 촉법소년 이거 안 되겠다.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년법원에 직접 송치를 하고 이거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찰에 송치를 하죠. 자, 그래서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이 있는데 여기 우범소년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갈 수 있어요. 어디? 형사처벌은 안 되고 바로 보호처분 가능해요. 여기 보면 독특한 게 하나 있죠. 경찰, 보호자, 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 자, 이렇게 법원소년부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경찰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말고도 누가 또 보낼 수 있어요? 보호자예요. 내 자식 이거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소년원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소년법원에 직접 송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호력이 있으면 최대한 해야지. 그죠? 자, 검찰에서는 법원 소년부에 보낼 수도 있고 형사법원에 보낼 수도 있고 그냥 집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보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되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하죠. 그래서 14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건 처벌해야 돼. 그러면 형사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그러면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훈계죠. 또 촉법소년이다. 그러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가는 경우, 범죄소년이다. 그러면 일반 법원에 가는데 일단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이라고 그랬죠. 10세 이상, 14세 미만, 그리고 만 14세 이상 이렇게 해서 간다. 범죄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서 촉법소년은 형벌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그래서 쭉 해갖고 소년원 송치처분까지 있다. 자, 소년 업무 규칙은 경찰청에서 하는 거고요. 자, 경찰의 소년 사건, 전건 송치주의, 입건된 범죄 소년. 자, 여기 보면 입건이 뭐예요? 입건. 정식으로 절차에 들어와서 번호가 딱 달린 거죠? 2026 형제 4352 이렇게 딱 그 사건에 대한 번호가 딱 달려요. 이 입건이야. 그러면 이 입건된, 그리고 무슨 소년이라고 지금 써 있어요? 촉법소년이라고 써 있어요? 범죄소년이라고 써 있어요? 범죄소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14세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전건, 모든 건수는 어디에다 송치해라? 검찰에 송치해라. 누가? 경찰에서. 그럼 검찰에서 불송치, 경우, 증거물 이런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 이 빨간색대로 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찰에서 할 수도 있지만 대개 전건 송치를 한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렇게 전건으로 온 범죄 소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할 수도 있고, 이거 처벌을 하려면 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돼요? 증거. 근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기소해야지. 왜? 분명히 얘가 했는데 증거가 없어. 그럼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하겠죠. 그럼 차라리 불기소 처분하는 게 낫겠다. 또는 유죄가 확실한데 기회를 좀 줘보자. 조건부, 기소유예죠. 아니야, 이게 처벌해야 돼. 그러면 공적으로 소를 제기하죠. 이걸 공소제기. 아니야, 기회를 좀 다른 식으로 줘보자. 바로 소년보호사건, 소년부 송치죠. 보호처분,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검사는 다 할 수 있어요. 불기소 처분할 수도 있고, 조건부 기소유예할 수 있고, 정식으로 공소제기할 수도 있고, 바로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는데, 원래 검찰은 영어로 뭐예요? 검사는 영어로 뭐예요? 검사가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검사가 영어로 뭐예요? 수능 때 검사 배웠을 거 아니야. 변호사, 로이어 배울 테고, 판사, 저지 배웠을 테고. 검사는 뭐예요? 프로세큐터죠. 여기 힌트가 있잖아. 프로세큐션이 검찰이잖아요. 사람을 붙이면 OR 붙이면 사람이죠. 프로세큐터. 그럼 프로세큐션이 뭐냐면 기소란 뜻이에요. 기소. 기소하는 서비스. 고소하는 사람, 기소하는 사람. 재판에 소를 제기하는 사람. 그래서 프로세큐터.
prosecutor, CUTOR, 검사. 이렇게 됩니다. prosecution service. 이렇게. 자, 불기소 처분은 증거 불충분이거나 죄가 안 되거나 무혐의거나 공소권이 없거나 각하되면 불기소 처분. 조건부 기소유예는 바로 보통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게 됩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조건부 기소유예 하게 될 경우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경우엔 법사랑위원이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를 하게 되죠. 만약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제대로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정식 기소를 한다. 공소 제기는 일반 형사법원에 재판하는 것을 얘기하는 어른처럼. 소년부 송치는 바로 보호사건으로 처분하는 건데 이 사건을 공소 제기해서 1년 징역형 미만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검사는 소년부 송치합니다. 1년, 아니 벌금형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거나 벌금형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소년범 신병 처리 가는 거. 법사랑위원. 원래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었는데 최근엔 법사랑위원으로 이름을 바뀌었죠. 그래서 간혹 그 지역의 유지들이 명함을 줬는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범죄예방위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요즘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 법사랑위원. 이 법사랑위원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그 지역의 유지들이다. 소년부 송치가 38%, 불기소 처분이 28%, 조건부 기소유예 25%, 공소 제기 9% 이렇게 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촉법소년은 다 어디로 가요? 검찰에 안 가죠. 촉법소년은 다 경찰서장이 훈방하거나 소년부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4세 미만까지 싹 빠져. 14세에서 19세 미만까지는 다 검찰에 보내. 근데 검찰에서 그나마 정식으로 처벌하려고 공소를 제기하는 건 9%. 그럼 이 9%가 다 또 유죄가 나올까요? 이 중에 반도 안 나와. 그럼 전체 소년 사건 중에 유죄가 나올 확률 1%에서 3%. 전체 소년범 중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 중에 유죄가 나올 확률 1%에서 3%. 징역형이 나와서 소년 교도소에 갈 확률은 0.몇 %예요. 그런데 처벌을 하겠다고 범죄 소년의 나이를 줄여? 의미가 있을까요? 사법 현장에서 실무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럼 무서워. 나는 13세인데 난 범죄 소년이 돼서 난 소년 교도소에 갈지도 몰라.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학교 폭력을 저지르지 않고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 학교 폭력을 저지를 때는 그런 생각 내가 무서워서 안 하고 그런 게 없죠.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많은 기회를 준다. 누구에게? 청소년들에게. 접수 현황 볼까요? 2015년 9만 건에서 2024년 6만 건으로 쭉 줄고 있다. 그중에서 소년보호 송치 사건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구공판.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는 걸 구공판이라고 하죠. 구약식은 정식으로는 아닌데 약식으로 재판하는 걸 구약식,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소제기고 여기 기타로 써 있는 건 대부분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의미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